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경제가 매우 좋지 않은데요. 이 경제 코너에서 일단은 그 나경원 전무가 나와 계시니까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경제 살리러 출발합니다. 경제. 자, 먼저 이광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나경원 전문가 안진걸 소장님 나와주셨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매불쇼 빨리 오고 싶어가지고 네. 뛰어온 거예요. 네. 하얀 유리가 있는데 유리가 없는 거로 보이더라고요. 매불쇼 너무 가고 싶어서 눈에 설레가지고. 멍든 거야, 그래서? 그래서 유리에 부딪혀가지고 어이구, 멍들었네. 눈썹에 피나고 여기 멍들. 아니, 멍 세게 들었어요. 언제? 그래서 오늘? 오늘 제가 말로 못 웃기니까 오늘 몸으로 약간 웃겨버렸어요. 아니, 안 웃겨. 슬퍼요. 그래도 약간 웃기잖아. 아니, 너무 많이 들었어, 네. 몸이. 괜찮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 꾸며온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두둑이 맞은 거 아니야? 진짜로 유리에 부딪혔다. 아, 진짜요? 네, 가끔 그 투명한 유리가 안 네. 보일 때 있잖아요. 마음이 막 급할 때. 아이고, 어떡해. 천천히 다니셔야죠. 그래도 괜찮으니까 좀 웃어주세요. 슬랩스틱 코미디. 아니, 웃음이 나오기에는. 그걸 봐야지. 아니, 너무 이게 멍이 커. 우리 진짜 훈훈한 소식인데요. 나경원 이야기 전에 네. 홍길동은행 홍길동 은행과 함께 해주세요. 국가공무원 노조 네. 중앙부처 노동조합이잖아요. 네. 뭐 해수부도 오셨고 산림청 네. 노조위원장도 오시고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아니, 1년에 옆에 있으니까 내리세요. 내려서. 네. 아 옆에도 있군요. 예. 1년에 무려 400만 원을 최소 기부하기로 한 거예요. 이제 우리 홍길동은행에라고 네. 다음 주부터 3차 지원도 합니다. 근데 아유. 이제 매부쇼로 널리 알려지고 우리 홍길동은행을 해서 수시로 지원 요청 오세요. 너무 힘들다. 아유. 지금 5만 원 정말 없어서 죽게 생겼다. 그래서 수시 지원도 병행하고 다음 주에는 또 250명 아유. 또 제가 지원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이 이렇게 공무원 노조에서 나서주니까 너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우리 네. 소장님도 그렇고 공무원 노조도 그렇고 홍길동은행도 그렇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애쓰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주가 조작범이 예. 국정을 흔드는 것 같아. 그러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따위가 막 임성근은 구명 로비를 하고 아. 사방팔방에 개입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요 충격적인 사진 하나 뭔데? 가져왔습니다. 이제 나중에 다시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사진이거든요. 취임식 사진인데. 요 맨 오른쪽 분이 이제 돌아가신 윤석열 대통령 부친 아, 윤기중 아버지. 선생님이에요. 네. 근데 이분 바로 뒤에 보세요. 네네. 이분이 바로 누군데?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의 아들입니다. 아. 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범들은 김건희 윤석열 부부랑 이렇게 특수관계입니다. 친인척들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권오수의 아들이 예, 지금 윤석열 도이치모터스 대통령, 대표예요. 예.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할 때 당시 대표가 권오수였고 예. 지금 재판 받고 있습니다. 예. 그자의 아들이 네.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에 왔었어? 이건 초대 받아야 오는 거잖아. 온 것도 충격적인데 VIP석에 그것도 윤기중 아버님 바로 뒤에 진짜 겁도 그러니까 없다. 겁도 다른 없어. 친척보다도 훨씬 특별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겁도 없어. 자 이종호는 뭐 막 과장이라고 아까도 이제 허세다고 막 이야기했는데 결혼 전에 김건희 여사랑 둘이 만나고 또 권오수 씨랑도 만났다고 본인이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초대까지 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당이.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특수관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주가 조작해주고 23억이라는 부당이득을 벌게 해주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처벌받는데 김건희가 주범이나 공범이나 말 안 해주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고마워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뭔가를 부탁하면 다 들어줄 수밖에 없지. 임성근 해병대 사랑으로 만들고 나중에 사성장군 만듭시다. 내년쯤에 발표 날 거야. 그거 다 맞아 떨어졌잖아요. 실제로 올해 4월에 해병대 사성장군으로 만든다는 발표가 났어요. 그러니까요. 네. 보도했어요. 그래서 아니 요거- 근데 형님, 네. 아니 소장님, 나 이거 진짜 너무 괘씸한 게 네.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얼마나 뜨거운 쟁점이었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겁도 없이 이렇게 초대를 한다는 예. 게 그게 바로 김건희 윤석열 노린 효과죠. 자, 주가 조작범들은 우리랑 매우 특수관계야. 그러니 수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여주기. 동시에 주가 조작범 여러분 23억 벌어주고 나 때문에 기소까지 돼서 고생 많아요. 여러분은 제가 끝까지 챙깁니다. 서울에서 7시간 녹취해도 김건희 여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진보는 안 챙겨주니까 자꾸 폭로 나오지. 우리는 끝까지 챙겨줘. 명수 씨 우리한테 와 1억 줄게.
이게 다 그런 맥락입니다. 예. 그거 다 기억하고 있네. 예, 저는 내가 집권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나는 대통령이니까 우리 오빠를 만나. 아, 한동훈이 내가 잘 알지. 근데 바로 연락하면 그렇잖아. 이강수 통해서 이렇게 쓰리쿠션으로 연락해. 다 기억하고 있네. 저는 처음에는 김건희 씨가 그냥 자기가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이니까 대통령 행세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 저는 근데 이 경제민생 파탄에도 디올백, 샤넬 향수에만 관심 있고 알리백은 아예 관심도 없어서 우리나라 알리백. 쉽게 생겼다잖아요. 네. 이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지금요 대통령 행세가 아니라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고 요거 이제 자, 그거 이하나 기억을 풍하고 하겠습니다. 나경원 관련해서요. 일단 그 한동훈한테 부정한 청탁했잖아요. 네. 세상에 그 국회법 위반은 최입의 의원을 감금까지 한 거기 때문에 네. 유죄 선고가 확실시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재판 지연된다고 우리 소장님이 계속해서 그렇죠. 지적을 해왔어. 재판이 지금 이렇게 지연되는 것도 이것도 말이 안 분명히 돼. 재판 농단인데요. 그렇습니다. 나경원 씨와 관련해서 중대한 폭로를 하나 제가 합니다. 네. 오늘 하나 더. 새로운 거예요? 예. 자, 그럼 천천히 해. 왜냐면 예, 우리가 자.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 그 이번 총선 말고요. 지난 총선 때 나경원 씨가 선거 공보물을 보내고 벽보를 붙였잖아요. 거기에 중앙대 학력하고 서울대 학력을 허위 기재를 합니다. 21대 총선에 예, 이건 팩트입니다. 자, 서울대는 박사를 수료했으니까 수료는 쓰면 안 돼요. 원래 법상. 그러니까 석사라고 써야 되는데 서울대 법학 박사라고 썼어요. 나경원 불법이죠. 후보가. 예, 걸렸죠. 예. 그다음에 중앙대 정책대학을 나왔는데 거기는 정식 학력이 아니니까 쓰면 안 되는 건데 마치 중앙대 정식 대학으로 나온 것처럼 쓴 거예요. 네. 이 두 가지를 선관위에서 동작 선관위 보니까 이건 허위 사실이 맞다. 허위 사실로 누구를 고발했을까요? 나경원 남편을 고발할까요? 나경원 따님을 고발할까요? 선거 후보자니까 당연히 나경원 씨를 고발했겠죠. 네. 너무 당연한 얘기 근데- 혼자서 해. 그렇죠. 근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중대한 변화가 생깁니다. 갑자기 나경원을 소환해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요. 갑자기 나경원 보좌관을 조사를 해요. 그러더니 서울중앙지검이 발표를 이렇게 합니다. 아, 그 학력 2개를 나경원 보좌관이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넣어가지고 그 보좌관을 기소를 합니다. 보좌관 기소했어. 기소해가지고 벌금 8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까지. 최영진 아나운서님, 네. 우리가 선거 전문가 아니어도 본인의 학력 경력은 본인이 썼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럼요, 알잖아요. 그럼 당연하죠. 아니 본인이 안 썼더라도 그걸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 그래서 확인을 하고. 바로 잡지. 아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짜 학력이면 보좌관들 오바했네. 이것은 정식 그래. 학력이 아니야. 나 대학원 박사 아니야. 네. 나 그 석사 논문만 있어.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당연하죠. 본인이 싫었어요. 본인 책임이 싫었잖아요. 모든 허위 학력에서는 그동안 당사자 다 처벌받았어요. 네. 그 정도가 심각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벌금 80만 원으로 가벼운 선고를 받은 것도 웃긴데 피고인을 바깥치기 한 겁니다.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의원, 지금 이성윤 의원님이잖아요. 이성윤 의원님한테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네. 당시에 당연히 서울중앙지검 지도부는 아니 이건 선거범죄의 주범은 나경원 씨 아니냐. 자기 학력을 자기가 썼지 어떻게 보좌관이 마음대로 쓰냐.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지도부가 수사검사들에게 아 이건 문제가 있다. 나경원 씨 소환에 나경원 씨 기사에 대한 의견을 냈는데 이미 그때는 윤석열 한동훈 사단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장악할 때니까 네. 절대 아닙니다. 나경원 보좌관이 자기가 마음대로 멋대로했다고 끝까지 진술합니다면서 보좌관 그러니까 피고인을 바꿔치기 하는 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나경원 씨 그 부정청탁한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고발하면서 그거 고발로 들어갑니까? 예, 그거 고발합니다. 아, 그건 제가 들어가야 돼. 고발은 절대 안 하려고 했는데 아, 이건 들어가야 돼. 저번에 우리 체육 MC 역사상 최초의 MC발 고발 사주로 고발사주. 이강수 네. 대표님 착한 이 대표님을 끌어들여서 네. 부동산 통계 19만 원 누락된 거 그렇지. 감사원에 감사 청구 그 감사원에서 감사 착수했다 연락 왔습니다. 아, 그 예, 효과 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면 다 넣으면 전달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유학합니다. 나경원 씨는 이번에 공소 취소 부정청탁 했잖아요. 그렇지. 그보다 더한 짓도 한 사람입니다. 어. 예전에도 자기 아버지 사학비리 감사해서 빼달라고 정봉주 전 의원한테 청탁하다 걸렸잖아요. 심지어 남편은 박은정 지금 회피름 다 국회의원 됐네요. 박은정 의원이 검사일 때 우리 부인 그 친일파라고 한 거 명예훼손 무더기로 고소를 했거든 네티즌들을. 그거 빨리 좀 수사 재판하면 안 되겠냐 기소하고 재판하면 안 되겠냐 청탁한 의혹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수시로 하는 사람입니다. 아, 아들이 미국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서울대 의대에서 5주간을 본부의 허락도 안 받고 거기서 논문 2개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혈세로 운영되는 서울대 의대 교수실을 5주간 허락도 없이 완전 불법 부당 지원을 받고 논문을 2개를 썼거든요. 네. 그걸로 이른바 좋은 데 갔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반성이나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법농단이야. 예, 이건 사법농단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에게 재판농단, 그다음에 이번에 또 피고인을 바꿔치기 하면서 네. 지난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한동훈 사단이 봐준. 자, 한동훈 씨 용기를 내십시오. 이거 한 번 더 폭로하시죠. 사과했어 오늘. 그때 피고인 바꿔치기 제안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오늘이나 내일 기자회견이나 방송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사과했다고. 그 뭐 아니, 그러니까 사과하는데 계속 희망도 그게 갖지만. 이상한 사과잖아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 까라는 거죠. 네. 아니, 민생 경제 살리는데 올인하고 있지만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참을 없어서 수가 없어. 정말 우리 매부리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고발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야, 나경원 후보는 진짜 이 청탁 전문가처럼 느껴지네. 습관이야, 습관. 네, 습관이네. 거의 습관화되고 네. 그게 제가 죄인지도 모르는 나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안진걸 소장 눈이 왜 그래요라고 또 올라왔는데 그 왜 처음부터 안 들어가시고 이거 밑에다 써놔요. 제 화살표 밑에 해갖고 저기 매블쇼 너무 좋아가지고 빨리 뛰어다가 유리창에 부딪혀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현관 유리창에. 아니 그걸 여기다 써놓으라고 아, 써- 얼굴에다 화살표 이렇게 해서 이 멍은 매블쇼 가고 아. 싶어서 들뜬 안진걸 유리창이 없는 줄 알고 유리창에 퉁 하고 네, 부딪혔다. 알겠습니다. 눈물이 찌르 흐르더라고. 피도 찌르르 그러고.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슬랩스틱 코미디입니다. 자, 그러기에 너무 진합니다. 내일이면 더 진해지겠네. 예,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식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이광수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소장님 뭐 자세하게 잘 모르시긴 할 텐데 주식 전문가다 보니까 저희가 1교시 때 네. 삼부토금 관련해서 주가 조작 의혹이 아주 심하게 네.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했는데 그 의혹에 그 의혹은 조금 과하다라는 게 보입니까?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그것만 의견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주식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했고요. 증권사에서 오랫동안 일했잖아요. 심지어 저는 건설업종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오, 네. 삼부토건. 그러니까 사실은 건설업 심지어 회사도 다녔고요. 근데 이 시점에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보통 재건주라고 하면 그동안도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삼부 토건만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건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개. 어떻게 건설에서만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설계 회사도 너무 들어가고 많겠지. 뭐 기타 다른 뭐 건자재 회사도 들어가고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유난하게 삼부 토건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존에도 삼부 토건이 계속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면 중매라든가 삼부토건 회장이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중매했잖아.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건 정치적으로 뭔가 이야기가 있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 보통 정치 테마주로 얽히면 이렇게 5배 이상 안 올라요. 왜? 그러니까 과거의 관행을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틀 오르고 3일 오르니까 야 진짜 수주하는구나.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 이런 엄청난 수주를 하는구나. 그런 얘기까지 돌다가 사실 그걸 보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 또 하나 뭐냐면 그러니까 한국의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건설주가 해외 수주를 한다고 할 때 이제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수주에서 돈 벌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 20년간 어떤 회사는요 중동에서 수주를 했는데 무려 2조 원 이상 손실을 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자기 건물도 없는 회사가 건설 회사가 있어요. 자기 집도 없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중동에서 돈 벌기가 힘든데 거기에서 수주한다고 그래서 돈 벌 거냐 이런 투자자들이 의문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막 이슈가 터졌을 때도 항상 주의하거든요. 근데 유난하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런 지점에서 뭔가 좀 이게 뭔가 좀 심각한 냄새가 난다. 그렇죠. 네. 또 하나 사실은 이게 저는 어떤 생각도 좀 해보냐면 실제로 만약 수주를 했으면 이건 굉장히 큰 돈벌이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건설업이라는 게 특성이 뭐냐면 수많은 그 일종의 협력업체들 우리로 말하면 하청업체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 빼기가 쉽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건설회사는 돈 못 벌어도 협력업체한테 뭐 인건비 많이 주고 공사비 많이 줘서 이렇게 밀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건설업이라는 게 좀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만약 수주했으면 굉장히 큰 돈벌이도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시아 최고 애널리스트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처음이었죠. 그게. 아시아 최고. 네. 예. 본인이 말 못하니까 제가 아시아 옆에서. 최고의 네, 맞아요. 아니, 그래서- 아시아 네. 최고 애널리스트상 수상하신 분. 오늘도 체코 원전 24종 수주가 수주 되잖아요. 난리 그래서- 났던데, 그래서 지금. 또 원전주 막 오르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게 비단 이제 저희가 이런 뭐 삼보토건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한국의 주식 시장이 이렇게 테마로 움직이고 있어요. 아. 이 출발점은 사실은 주식 조작에서 출발하는 거고. 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밸류업이고 한국 주식을 안전하게 투자하고 이런 말이 통합니까? 아니 근데 봐봐요. 네. 지금 테마로 오른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이 테마라는 것은 그 재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정부입니다. 그렇죠. 정부예요. 네. 그러면은 그 재료를 만들 수 있는 정부의 최고의 수장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고 이게 발표가 되면 주가가 오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식을 안 살 수 있는 배포를 갖고 있을까? 한번 해봤던 사람인데 나는 그런 거를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게 좋은 경험이 있다면 예. 그 경험이 있다면 당연히 이거는 무조건 돈벌이가 눈에 보이는데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23억 있잖아. 23억 수익. 그래서 예를 들면 본인이 안 되면 남들보다 남들한테 알려줄 수는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엄마 이 주식 좀 사볼래? 이렇게. 근데 아마 이게 검토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 네. 미치겠어.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확실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네. 예를 들어서 삼부통운 같은 경우에 5배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팔고 사고 한 계좌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다량 매매가 있었을 거예요. 이거 다 조사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으로 바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는지요? 이광수 먼저. 그럼 좀 제가 좀 짧게 단답식으로. 또해 조용히. 아니 이건 너무 심각해서 작년에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폐업이 많아. 100만 개. 100만. 예. 아유. 재작년에 비해서 11만 개가 넘게 폐업을 했습니다. 건설사 폐업 신고도 속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란우산 공제 네네네. 그 방송 많이 나오잖아요. 예. 창업자들 가입하는 거기 수치로도 12만 개 가까이가 폐업을 했더라고요. 작년에만. 그러니까 완전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여의도도 가보면요, 그 우리 곽수산 아나운서님 이름 똑같은 곽수산이라는 유명한 횟집 있거든요. 네. 문 닫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곽수산 문 닫는데요? 그래서 제가 곽수산 기자님 모시고 빨리 가야 돼요. 문 닫기 전에.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유명한 맛집이었는데. 그런 실없는 얘기는 좀 예.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러면 내수가 극심한 침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소상공인들의 경기를 살릴 수 있도록 폐업 사유가 다 사업 부진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원해가지고 1인당 25만 원. 그럼 반짝해서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그게 최소 12, 13조의 매출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 태극기 강행한다고 그러죠. 뭐 대관람차 처음에 뭐 앞으로 1조가 더 든대요. 또 거기에 오늘 그것도 발표됐죠. 네. 윤석열 대통령 맨 서기 주최 또 1조 쓴다 그러죠. 아니 그런 데는 어떻게 돈을 막 쓰면서 네. 특수활동비도 막 몇백씩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민인데 25만 원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분노합니다. 뭐 10억 100억 달라 그러지 이렇게 윤석열 국민을 대통령 어떻게 그렇게 그 조롱합니까? 대통령의 언어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서 살려달라는 절규인데 홍길동 은행 뭐 마구 연락이 온다니까 5만 원 10만 원이 없어갖고 좀 죽게 생겼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외면하고 방치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 위해서 근데 배민이 그렇게 힘든 소상공인들한테 배민이요? 배달의 민족? 네, 배달의 민족이- 배민? 내가 맨날 쓰는 건데. 그러니까 뭐야? 작년에 영업이익이 매출이 3조가 넘고 영업이익 7천억이에요. 와. 소상공인은 집이 6천조인데 본사의 배당 4천억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수수료를 소상공인한테 45% 올리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수수료를 더 올리겠대. 이렇게 네. 잘 되는데 장사가. 그러니까요. 근데 DH 딜리버리 히어로즈가 이 배달의 민족에서만 지금 큰 흑자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우리 중소상공인 그다음에 배달 라이더들을 착취해서 본사에 그냥 엄청난 이들 안겨주는 구조로 돼 있다. 너무 고약합니다. 와. 그래서 근데 이게 무료 배달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좋을 수는 있잖아요. 예. 근데 당연히 무료 배달해갖고 배달비를 또 소상공인들이 배달 수수료뿐만 아니라 배달비까지 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음식값을
폭등시킬 수밖에 없게 되니까 네. 어쨌든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조삼모사하죠. 아, 그래. 그래서 아니 이럴 때는 오히려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 자기들이 혁신기업이라고 출범했는데 수를 조금 인하해 주면서 상생하면 그리고 영업이익 좀 줄어드냐 했어도 7천억 좀 줄어들어도 그래도 몇천억씩 영업이익 남는데. 아, 영업이익이 7천억이야. 예, 몰랐죠. 와, 어마어마하네. 배달 중개 수수료만 받아가지고 와, 그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배달 시장을 한 65% 장악을 했어요. 배달 예. 민족이. 아, 근데 이제 65% 장악했어. 배달 민족은 또 설명 어때요? 쿠팡이 무료 배달을 하면서 우리도 무료 배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영업이익이 줄어드니까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니까 쿠팡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친 거죠. 알겠습니다. 아, 근데 참고로 우리 매불쇼를 그 라이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이거 그럼요. 과장이 아니고 네네. 야, 모르면서 그럼요라고 해. 그럼 내가 과장 같잖아. 실제로 내가 택시 타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라이더가 나한테 싹 옵니다. 오. 와, 정말 요새 많이 듣고 있다고. 내 이런 사람 아닌데 사진 한번 찍자고. 사진 많이 찍었습니다. 예. 라이더 선생님들과 함께. 예. 배달민족 영업이익률이 20%인데요. 현대자동차가 해외에서 자동차 그렇게 열심히 팔아서 영업이익률이 10% 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라이더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 네. 버는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다. 네. 그런데 사실은 더 수수료를 인상해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건 사실 아, 심각한 거죠. 사실 오늘도 비가 엄청 내리고 네. 있는데 아, 그렇죠. 라이더분들 너무 고생하실 것 맞아요. 같아서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프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영업이익률은 지금 5, 6%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영업이익률이 5, 6%인데 거기서 수수료를 10%에다 배달비를 또 2,000원에 3,000원, 4,000원 납부하게 되면 그냥 문 닫아라는 소리지. 그러네. 그래서 소비자는 뭘 해야 돼? 예. 근데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수수료 인상이 또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그렇지. 있다는 그럼 이제 거예요. 또 소비자한테 전가되겠지. 예.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최근에 정부가 하반기 경제 운영 방향을 발표하면서 수수료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걸 믿고 또 배민은 이걸 올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말 준다. 이게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이 정보가 새는 건지 아니면 무슨 막 같이 예. 움직이는 건지 이러한 의혹도 사실 있는 거죠. 아, 그래.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 공정하는 법률 같은 거 만들어서 합리적 규제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등록금 인상률도 물가 인상률의 1.5배 이상 못 올리게 돼 있고 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법으로 다 상한을 정해놨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그런 법을 만들 생각 안 하고 수수료를 지원해 준다면 결국은 국민 열세 들여서 배달민족이나 쿠팡을 도와주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은 어떤 산업의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면 독과점에서 규제도 하고 예.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네. 규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플랫폼이라는 업체가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고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좀 아쉬운 네. 측면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쿠팡과 배달민족은 특별한 사회적 관심과 규제. 예를 들면 여기를 통하지 않고 직접 우리가 단골집이나 맛집에 전화를 직접 하면 수수료가 안 들잖아요. 네. 배달비는 일부 낸다 하더라도. 네. 그런, 알겠습니다. 그런 소비자들 행동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배달의 민족의 단골로서 제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폭리치하면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쓰는 나도 부담스러워서 못 씁니다. 네. 사람들이 예, 또 맞습니다. 아우 저 자식은 저 의식 없이 배달의 민족 아직도 쓰고 있다. 손가락질 받아요. 지금 댓글도 내가 적폐라고 지금 난립니다. 좀 상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광수 네. 소장님. 오늘 부동산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어서 아, 어떻게 또 올라? 그럼 살 걸. 아, 사지 말래 갖고 안 샀잖아. 그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최근에 이광수 2번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 그러니까 서울의 매매 가격 지수를 한번 보시면 오늘도 발표났는데 저게 0.28%. 그러니까 이건 전 지난주 지수고요. 오늘 발표한 건 0.28% 정도 올라서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게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저게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그리고 네.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왜 오르고 있느냐? 그걸 이제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일단 단기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다음 장 보시면 네. 가계 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 대출 네, 받아갖고 집을 산다. 그렇죠. 지금 매월 거의 5조 원 이상씩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5조 원이면 어느 정도 규모냐면 12억 원의 아파트를
만 채 이상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LTV 50% 받아서, 즉 대출을 50% 받아서.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데 그럼 왜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지금 집을 사고 있냐? 질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일단 단기적으로 가장 큰 영향은 정부 정책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계속 규제 완화를 해줬고 네. 집값이 빠지니까. 두 번째는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DSR 규제 완화도 미뤄지고 있고 그렇지. 전반적으로 정책 자금이라든가 이런 대출이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대출이 증가하면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건 사실 뭐 당연한 수순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은 뭐냐면 최근까지 계속 윤석열 정부는 집값이 안정된다고 자랑해 왔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하고 가장 다른 점은 우리가 부동산 시장 안정시켰다. 그런데 이렇게 상승할 때 어떤 말을 할 건지가 되게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근데 그걸 차치하고도 저희가 시장을 전망하는 입장에서 이게 지속 가능하냐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털어내기냐, 그렇죠. 아니면 진짜로 이제 흐름이 바뀌고 있느냐, 요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산 시장은 흥미롭게도 과거가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왠지 아세요?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의 조건은 바뀌어도 돈 벌고 싶어하고 네. 내 집 갖고 싶어하고 이런 사실 욕망은 같죠. 네. 똑같죠. 네. 근데 이런 경우가요. 과거에 2009년도에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4번이요. 이건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편하시게 보시는 건 대치동의 한 투자로 많이 사는 한 아파트, 30평대 아파트의 매매 가격 흐름입니다. 네. 잘 보시면 2006년, 2007년 이렇게 집값이 크게 오르죠. 2007년, 네. 그다음에 2009년, 아니요. 2007년만 볼게요. 2007 년만 2007년에 볼까요? 크게 오릅니다. 네, 2007년 크게 올랐죠. 그러다가 2008년에 크게 빠지죠. 2008년에 훅 떨어지죠.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2021년까지 크게 올랐어요. 네. 그다음에 2022년, 2023년에 집값이 빠졌어요. 네. 그리고 최근 다시 오르고 있죠. 2009년에 오릅니다. 네. 그렇죠? 다시 네. 오르죠. 네. 저 때가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똑같이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집값이 빠지니까 규제 완화를 대폭적으로 해줘요. 그때 누구냐면 MB 정부입니다. MB죠. 그렇죠? 심지어 그때요 주택 정책을 총괄했던 사람이 지금 국토부 장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책도 비슷해요. 그래서 정책이 풀을 주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니까 2009년도에 다시 집값이 올랐죠. 올랐지. 네. 그러면서 지금도 여러분 뉴스를 보시는 게 아주 유사한 뉴스들이 똑같이 나옵니다. 2009년 뉴스를 한번 볼게요. 2009년 당시 뉴스를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가 보이시나요? 자, 2달째 거래량 증가, 가격 오른다. 연일 최고치. 연일 아. 최고치다. 예, 최근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하죠. 지금 네. 계속 오른다고 하고 예. 빌려서 집 사라고 하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매일같이 저는. 근데 우리는 2009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럼 2, 3년 후에 한번 기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자, 2, 3년 후. 네. 그러니까 11년, 12년쯤 되겠군요. 2012년, 13년 기사입니다. 자, 12년, 13년 기사입니다. 어떻습니까? 부동산의 추락 날개가 없다. 네. 부동산값 추가 하락 위험. 주가 매매가 더 하락. 백약이 뭐 이렇게 와, 나오죠. 희한하네요. 흥미롭죠. 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그 현상만 보고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 계속 오른다고 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그 아파트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다시 갑니다. 불과 이제 3년 후에 이렇게 확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게 7번인데 아까 본 아파트의 매매 가격을 보시면 네. 다시 올랐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떨어지죠. 올랐다가 네, 네, 떨어지죠. 그게 2012년, 13년도예요. 12년, 13년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정황상 그리고 시장을 지금 움직이는 수요가 빚을 내서 사는 거잖아요. 쉽게 예. 말하면 대출을 일으켜서 이런 수요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시장 변화를 단기로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시고 시장의 그런 뉴스를 보시면서 하는 것보다 지금 왜 주택 가격이 오르는지 그런 원인 파악을 잘 해보실 필요가 있다. 또 네.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산 시장에서 네. 가격이 오를 때 빚으로 계속 쌓아 올리는 집값 그리고 그 자산 가격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물론 내 집 마련하시고 이런 분들이 초조하실지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시점을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시장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하고 초조하더라도 빚을 내서 집을 살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 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박제합니다, 이 영상. 그렇죠. 그리고 네. 저를 계속 검증해 주십시오. 검증하겠습니다. 예. 만약 검증이 틀리면 네. 우리는
다시는 못 보는 거는 그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두들겨 맞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욕먹을 준비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강냉이 다 털릴 준비. 근데 지금부터 욕하지 마세요. 아 지금부터는 아니고 결과 봐야죠. 결과 그렇죠.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2024년이니까 2026년에 우리가 아니요. 그렇게까지 멀리 안 가죠. 안 가도 그럼 돼요? 제가 나쁜 놈이죠. 아, 그럼 언제? 너무 기간 2025년 올 하반기부터 봅니다. 알았어. 네. 그럼 2025년에 우리가 그쵸, 결산합니다. 그쵸. 네. 강냉이 다 털릴 준비하세요. 네. 강냉이요? 네. 저처럼 잘못하면 눈탱이 밤탱이 됩니다. 아무튼 빚을 내서 초조하다고 막차 타시면 안 된다라는 게 우리 이광수 소장님의 주장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아니 마무리. 굉장히 합리적인 게 집값이 막 폭락한다고 이렇게 막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상승하고 있지만 그게 동력이 오래가지 않는다.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니까 네. 이건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그 뭐랄까 냉철한 전망인데요. 아 근데 네. 좋은 또 시그널이 하나가 있네. 지금 누가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그 최욱의 파트너 정영진 씨가 네. 지금 집을 사겠다고 한답니다. 그러면 이건 막차입니다. 이건 아주 과학적 시그널이 하나 나왔네요. 네. 지금 댓글이 예. 나왔는데 그분 집을 사겠다고 계속 공언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한창 집값이 올랐을 때도 그런 얘기 하셨었죠. 그러다 떨어졌죠. 그랬군요. 네. 이건 아주 과학적 시그널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 그 탄핵 청원 사이트 그만하시죠. 두세 시간 기다렸잖아요. 예. 지금 서버 증설돼서 바로 되더라고요. 바로 됩니까? 현재 143만 명 정도 하셨던데 네. 150만은 좀 달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꼭 탄핵이 안 된다 하더라도 경고잖아요. 네. 제발 나쁜 짓 그만해라.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국회 탄핵 청원 사이트 한 번씩 다들 들어가 주세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몸조리 잘하시고 눈 그 뭐 찜질이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